자, 포트의 참견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포트 점검을 의뢰를 해주시면 전문가분들께서 포트의 참견을 통해서 부자 포트로 대변신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돈이 모이는 포트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화면에 나가고 있는 메일 주소로 이름, 그리고 투자자산 비중, 보유 종목 등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일은 24시간 열려 있으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 박권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삼성전자가 시장의 수급을 빨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외국인의 거센 러브콜 속에서 신고가 도장 찍기가 진행 중입니다. 자, 반면 바이오주로 차익 매물이 쏟아지면서 코스닥은 900선이 깨졌습니다. 자, 수급 쏠림 현상이 심화되는 시장에서 내일이 더 기대되는 주도주 투데이 안경 원픽으로 만나보시죠. 연속성 있게 시장을 이끌 주도주를 만나보는 시간 투데이 한경 원픽입니다. 삼성전자로 수급 쏠림이 심화된 하루 투데이 한경 원픽은 미국 6월 금리 인하 기대 위축, 바이오주 급락, 기회인가 위기인가입니다. 미국 경제지표 호조에 6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위축되고 있는데요. 이에 바이오주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진 하루였습니다. 알테오젠, 삼천당제약, HLB 등이 모두 하락하는 등 주요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을 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FDA 승인 이슈, 미국 암학회 등 주가를 견인할 모멘텀은 아직 유효하다는 의견입니다. 투데이 안경 원픽, 미국 6월 금리 인하 기대 위축, 바이오주 급락 기회인가 위기인가, 강석훈 신한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 PB와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의 꽃이 더욱 활짝 피어나는 사이 바이오주는 다시 겨울로 돌아간 그런 하루였습니다. 일단 바이오주의 급락 배경 그리고 수급 동향부터 점검을 해주실까요? 예, 그 급락 배경 네 가지부터 우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마 아시다시피 박셀바이오가 이 미승인 약을 사용해서 임상이 일시적으로 정지됐다라고 하는 점이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좀 안 좋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보다 큰 흐름 속에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이 시장 금리의 상승으로 영향을 좀 받았다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제약과 바이오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돈을 빌려서 이 개발을 진행하는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제약과 바이오 주가는 전반적으로 시장 금리에 영향을 크게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미국 기준금리를 낮출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게 형성되면서 이 제약바이오가 크게 올랐죠. 다만 이 제조업 PMI가 어제 발표가 된 바에 따르자면은 50위로 호조세가 좀 나오면서 6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미국채 금리가 급등했고요. 이로 인해서 매도세가 보다 강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겠습니다. 세 번째 배경이라고 한다면은 대장주 알테오젠의 선물 증거금률이 2배로 올랐다는 점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추가 증거금을 채우기 어려운 경우 이 반대 매매가 나오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기 위한 매도세가 나오게 되면서 현물에도 영향을 좀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서 아마 아시다시피 금요일부터 이 ACR 학회라고 하는 것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가오게 되면서 세론 더 뉴스라고 말을 하게 되죠. 이 세론이 나오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좀 안 좋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전에 JP모건의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다가올수록 이 셀트리온의 주가를 비롯해서 여러 이제 수혜주들이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벤트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좀 안 좋게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도 양드레 코스톨라인은 빼딱 꼼플리라고 전에 한번 얘기했었거든요. 실제 결과라든지 발표가 있진 않았어도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상황들이 주가라고 하는 것이 빠지게 된다. 이런 것들이 제약 바이오에서는 좀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수급 동향을 좀 말씀드려달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프로그램 매매에 의해서 주가가 좀 크게 흔들리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삼천단 제약의 경우에는 시장에서 여러 지라시가 돌면서 프로그램 매도가 평소보다 좀 세게 나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3월 말부터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나오는 중이고요. 선물 증거금률 변동의 영향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HLB는 기관이 매수하고 외국인은 프로그램 매매로 좀 트레이딩 중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개별 이슈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6월 금리 인하 불투명이 빌미가 되면서 바이오주의 급락이 나왔는데 오늘 갑작스러운 급락에 대응을 하지 못한 분들 내일이라도 팔아야 할지 기다려도 될지 쉽게 판단이 서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바이오주가 없었던 분들은 지금이 기회인가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정부의 바이오 제조 예산 지원 소식도 있었고요. 대기 중인 FDA 승인 이슈도 유효합니다. 오늘의 급락을 기회로 봐도 좋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
제약 바이오는 전체적으로 심리가 꺾여 있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인 상황은 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지만 이제 알테오젠이라든지 삼천당 제약은 앞으로 나올 게 있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조금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바라볼 필요는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테오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미 상황들을 많이 아시겠지만은 이 독점 계약이라고 하는 거, 머크랑 독점 계약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올 만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2023년 한 해 매출에만 하더라도 33조 원인 머크에다가 독점 계약을 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독점 계약으로 계약금만 하더라도 267억 원을 받게 되고요. 개발 단계에 따라서 추가금을 최대 5,700억 원으로 좀 증액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제품 판매도 하면 할수록 로열티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알테오젠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수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 모멘텀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알테오젠은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함께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기업이 바로 이 삼천당 제약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아일리아 시밀러의 특허 취득이 메인 모멘텀으로 아직도 남아 있게 됩니다. 국내 허가도 이제 작년 말에 이미 했었고 국내 허가에 대한 신청도 작년 말에 이미 했었고요. 유럽 9개국에 대해서는 이 독점 판매권을 받고 공급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앞으로 매출 규모라고 하는 것이 예상 1조 5천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시총이 7천억 원 정도인데 굉장히 큰 매출이 앞으로도 계속 발생한다는 점에서 모멘텀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배경 자체가 주가의 전반적인 이제 흐름을 좀 안 좋게 만들었지만은 역시나 주목할 만한 모멘텀이 죽지 않은 종목들은 계속해서 들고 가셔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투자 심리가 악화된 점은 좀 부정적이지만 알테오젠 그리고 삼천당 제약 정도는 모멘텀이 유효하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렇다면 바이오주가 현 시점에서 특히 주목하고 경계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또 신규나 추가 매수의 기회 타이밍은 어떻게 포착해 나가는 게 좋을까요? 경계해야 될 점부터 우선 말씀을 드리자면은 원래 감사 보고서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건 좋은데 이 내용은 사실 많이 넘어갔거든요. 감사 보고서에 대한 내용은 이미 잘 지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건너뛰겠습니다. 비중 조절의 측면에 대해서도 경계하는 측면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전체 포트폴리오 중 비중을 좀 조절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라시들이야 개인이 좀 조심한다라고 해서 위험을 없앨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테크 기업의 경우에는 기업들의 상황을 더블 체크하면서 이 기업도 보고 저 기업도 보고 하면서 회사의 지라시를 비체계적인 위험으로 바꿀 수 있게 되거든요. 회사 자체만의 문제로 바꿀 수 있는데 이 바이오는 그런 것들이 좀 어렵기 때문에 체계적인 위험으로 남겨두시고 따라서 오른다라고 해서 다 따라 사지 마시고 좀 이 제약 바이오 쪽에 비중을 좀 정해두고 매매 전략을 좀 잘 사전에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회 타이밍에 있어서는 이 올해 추가적으로 주목할 수 있는 제약 바이오의 이벤트들이 6월과 9월에 또 각각 존재하게 되잖아요. 3대 학회 중에서 아스코라고 하는 게 있고 또 에스모라고 하는 것이 이제 9월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 전에 또 다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좀 주목하시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 가지 기업들의 이슈들도 함께 주목하시면 좋아 보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바이오주의 비중 조절은 필요하지만 6월에 아스코, 9월에 에스모 같은 학회 모멘텀을 보고 관심은 계속해서 가져도 되겠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박셀바이오가 임상 일시 정지라는 좀 개별 악재가 더해지면서 주가를 더욱 끌어내렸는데요. 낙폭을 그래도 줄이면서 마감을 했지만 이번 임상 정지에 따른 파장 어느 정도로 보고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이 사건의 개요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규제기관의 승인을 좀 받지 않고 이 기업이 사용기간을 임의로 변경한 의약품을 임상시험에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고요. 이에 대한 결과로서 4월 1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이 진행성 간세포암 연구 업무에 대해서 이 정지 처분을 받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로 인한 파장으로 본다면은 이 바이오장 하락에 대한 이유를 좀 찾는 과정에서 주목받는 뉴스 정도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현재 임상 시험에 놓여 있는 여러 제약 바이오 종목에서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조금씩은 준 게 맞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임상도 받아야 되고 FDA 승인도 받아서 계약까지 체결해야 되는 등 이 긴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앞단에 있는 이 임상 시험부터 정지 같은 노이즈를 좀 만들게 되면은 이 기업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임상 시험에 놓여 있는 기업들도 함께 좀 안 좋은 영향성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따라서 간접적으로 심리 악화라고 하는 영향을 좀 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투자자의 대응에 있어서는 이 이슈 하나가 미칠 영향은 그리 크지 않겠지만은 삼천당 제약의 경우에도 이 미국 특허 침해 피소되었다라고 하는 지라시가 돌게 되면서 주가 좀 많이 빠진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손절선을 명확하게 긋고 가시는 것을 좀 권해드립니다.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투심이 바로 좋아질 수는 없겠지만 일부 종목들의 모멘텀은 유효하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바이오주 가운데서 그러면 강석훈 PB의 최선호주가 있을까요? 예, 역시나 뭐 애널리스트를 포함해서 여러 PB들도 주목을 좀 많이 하는 레고캠 바이오 추천드립니다. 6월 아스코까지 모멘텀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권해드립니다. ADC 플랫폼으로 누적 기술 수출 규모가 8조 원을 이미 달성하게 됐고요. 충분한 레퍼런스가 쌓이면서 기술력을 글로벌리하게 인정받은 기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2030 전략에서 연간 4개에서 5개 수준까지 이 후보 물질 개발 속도를 좀 높이겠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따라서 이미 성공 사례가 있는 만큼 빅딜을 앞으로도 끌어낼 수 있는 이 파이프라인들이 또 많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리온의 지원과 함께 이 자금 조달의 이슈에 있어서도 이 제약바이오에 있어서는 좀 피할 수 없는 숙명과 같은 것들인데 이 오리온의 지원들이 굉장히 크게 있게 되면서 여기서도 굉장히 자유로운 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기술력 그리고 자본이 더해져서 이 불안한 시장에 있어서 편안히 좀 담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투데이안경 원픽 미국 6월 금리 인하 전망 위축, 바이오주 급락 기회인가 위기인가를 주제로 강석훈 PB의 원픽 레고캠 바이오까지 만나봤습니다. 미국 6월 금리 인하 불투명 소식과 맞물려서 매물이 출회된 바이오주, 종목별 수급 동향과 모멘텀의 연속성 잘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본격 전국민 부자 포트폴리오 만들기 프로젝트 포트에 참견 시간입니다. 자, 포트에 참견으로 여러분들의 사연과 포트 점검을 의뢰해 주시면 전문가분들의 적극적인 참견으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부자 포트폴리오로 대변신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함께 하시고 싶은 모든 분들은 현재 화면에 나가는 메일 주소로 이름과 투자자산 비중 그리고 보유 종목 등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메일은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본격 전국민 부자 포트폴리오 만들기 프로젝트 포트의 참견. 오늘의 주인공은 연금님인데요. 포트폴리오 함께 볼까요? 투자자산 1억 원으로 투자 비중은 국내 주식 100%입니다. 삼성전자, HD현대일렉트릭, 알테오젠, 그리고 최근 시장을 이끄는 주도주 세 종목으로 집중 투자를 하셨고요. 특히 주도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비중이 70%로 아주 높습니다. 포트를 함께 분석하고 정비해 주실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신혁승 나무인베스트이사, 장시영 유한타증권 압구정 지점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연금님의 포트폴리오 아주 깔끔하고 임팩트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시장에서 가장 빛나는 삼성전자의 높은 비중이 신의 한 수인 것 같은데요. 지금 나의 포트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삼성전자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연금님의 포트폴리오, 두 전문가의 포트에 참견 점수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네, 신혁승 이사는 95점, 장시영 차장은 70점을 주셨습니다. 신혁승 이사님은 95점으로 아주 높은 점수를 주셨는데요. 어떤 점을 좀 높은 점수를 주신 걸까요? 네, 이분의 포트폴리오를 받고서 뭐 점검을 제가 감히 할 수 있을까 하는 정도로 뭐 특별하게 점검을 할 필요가 없고 혹시 이분 외국인 아니신가 뭐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네. 굉장히 집중 투자를 잘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시장에 맞는 그런 뭐 최고의 주도주죠. 오늘까지도 뭐 거의 삼성전자 이슈만이 부각이 되었는데 삼성전자의 비중이 굉장히 높고 또한 뭐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금 추세가 좋은 상황이고 또한 알테오젠이 오늘 뭐 바이오주들의 급락으로 인해서 조금 뭐 조정을 받긴 했으나 뭐 특별한 그 개별적인 이슈가 아닌 그 금리 인하 시기의 그 후퇴 뭐 이런 이슈 등으로 인해서 뭐 최근에 이제 차익 실현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조금 조정을 받은 것 같은데 그래도 워낙 매수가가 좋고 또 뭐 비중도 괜찮은 것 같아서
뭐 제 생각으로는 뭐 120점, 150점 드리고 싶은데 뭐 100점 만점에 이렇게 95점 상징적으로 드려봤고요. 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방송에서 활동하고 계신 전문가들이나 뭐 저를 포함해서 과연 이분보다 좋은 포트폴리오가 있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뭐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뭐 삼성전자 비중이 높다 뭐 이렇게도 지적할 수 있겠으나 그래도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이보다 더 좋은 포트가 어디 있으랴 할 정도로 지금 현재까지는 뭐 최고의 포트폴리오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외국인의 계좌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좋은 포트 같다. 다만 삼전의 비중이 높은 점 살짝 아쉽다라는 평가를 주셨고요. 장시영 차장께서는 낮은 점수는 아니지만 이사님과 비교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박해 보이는 점수처럼 보이는데 연금님의 포트에서 어떤 점이 제일 아쉬운 부분일까요? 70% 드린 거는 행운의 실 드린 거예요. 삼성전자 비중이 이제 뭐 사실 70%로 너무 높은 점이 조금은 아쉽죠. 근데 만약에 삼성전자 비중을 뭐 한 40에서 50% 정도 하시고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시는 기간 동안에 사실은 다른 소부장 업체들의 종목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외에 다른 반도체 소부자 종목들이 조금 더 포트에 포함이 돼 있었으면 수익률이 더 극대화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 사실 점수를 조금 한 70점 정도로 드린 거고요. 알테오젠하고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뭐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들이었고 수익률도 좋았기 때문에 전체 포트에서 비중도 적절해 보이고요. 그리고 수익률, 그러니까 매수 포인트 이 단가 자체도 한 20% 정도면 쫓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수익률이거든요. 그래서 잘 유지를 하시는 것 같아서 앞으로 이제 이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적절한 매도 타이밍만 좀 잘 잡으신다고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포트폴리오를 좀 구축을 하고 계신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 다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주셨지만 비중 분산이 조금 아쉽다라는 평가를 공통적으로 주셨습니다. 요즘 박건 앵커가 매일 투자자분들과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네. 유대감이 날마다 더 끈끈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연금님과는 어떤 얘기 나누셨을까요? 네, 자 오늘도 오늘의 주인공 연금님하고 다양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자 이분의 포트를 보시면은 성향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긍정적인 분으로 평소 이 투자 생활에 대한 다양한 에피소드도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연금님은 포트 운영의 기본 원칙이 길게 보유할 수 있는 종목을 사자. 그리고 매수 종목은 지인의 추천 중에서 주도 업종으로 고르고요. 보유 기간이나 수익률은 따로 설정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수익률이 극대화되는 시점에 팔지 못한다는 그런 아쉬운 점도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장시영 차장께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우리 신혁승 이사한테 먼저 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이렇게 길게 가는 종목 있지 않습니까? 길게 보는 종목들. 근데 길게 보는 종목도 좀 뭔가 유의를 하거나 좀 신경을 써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을 좀 얘기해주고 싶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종목 투자를 할 때 뭐 길게 투자를 한다 뭐 이런 것들 이게 사실은 장기 투자를 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하기 힘든 거거든요. 처음에 살 때. 왜냐면은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식이라는 것을 사면서 이익이 나기 시작하면서 자연적으로 중기 투자, 장기 투자가 되고 그다음에 수익이 어느 정도 극대화됐을 때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익절 라인을 어떻게 잡느냐, 분할 매도를 어떻게 하느냐 그런 테크니컬한 요소들이 가미가 돼야 되는데 일단은 뭐 지금 모든 종목들 그리고 또 시청자분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투자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뭐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은 뭐 최근에 차트를 보면 굉장히 이런 식으로 스물스물 계속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이 어느 순간 이렇게 약간의 뭐 수급 공백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급락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만 염두에 두시고 추세를 이어가신다면은 굉장히 편한 투자가 되실 것 같고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워낙 지금 추세가 좋고 시장에 관심을 받기 때문에 물론 뭐 또 내일 또 어떤 얘기가 나와서 좀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그 수급이 오늘 하락한 기타 업종들 분산될 수 있겠으나 그것을 쉽사리 단정하지 말고 추세에 몸을 실는 그런 투자로 인해서 뭐 길게 보유하셔도 지금 제가 볼 때는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연금님께 포트에 참견해서 풀고 싶은 궁금증을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참 질문이 많으셨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에 대해 다양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번에는 진짜 10만 전자 갈까요? 배당 투자로 홀딩하는 건 어떤가요? 그리고 삼성전자 비중을 줄인다면 어떤 종목들을 사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고요. HD 현대일렉트릭 20만 원까지 들고 있어도 될지, 또 투자자산 1억 원의 적당한 편입 종목 수는 어느 정도일까요? 라는 궁금증을 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삼성전자를 2년 넘게 좀 가지고 계셨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진짜 10만 전자 갈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장님, 진짜 10만 전자 이번에는 갈까요? 하이닉스가 만약에 30만 닉스를 간다 그러면 가능하겠죠. 20만 닉스를 코앞에 두고 있고 지금 뭐 30만 닉스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 역시도 사실은 좋은 호실적을 앞으로 좀 낼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디램 쪽 시장은 전 분기에 이미 돌기 시작을 했고 이번 분기에 낸드까지 돌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삼성전자 공이 기존의 실적을 좀 뒷받침했던 사업 부분에서 실적이 좀 좋게 나올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고 HBM 역시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는 조금 늦었습니다만 뒤늦게 시장에서 좀 호평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분기에 영업이익이 이제 뭐 조만간 또 실적 시즌으로 돌아서는데 5조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정상화 궤도에 올라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온기 영업이익이 올해 한 30조 정도 나오는데 내년에 50조 이상 정도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년에 HBM 수율이 잡히고 양산을 가정할 시에 50조 이상의 영업이익도 가능하다는 예상이 좀 지배적이기 때문에 이번 시장의 수급이 사실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선거 이후에 시장에 어떤 미칠 영향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뭐 앞서 이제 집권 여당에서 추진했던 어떤 정책들을 이번 다수 집권당이 뭔가 반대한다고 한다면 시장이 좀 흔들릴 수 있는데 그때 타이밍에 맞춰서 만약 외국계 수급이 계속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이어진다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10만 전자도 앞서 말씀드린 실적의 영향 그리고 수급적인 이슈 이런 두 가지를 가지고 가능할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실적과 수급이 모두 좋기 때문에 10만 원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이 만약에 10만 전자를 못 가도 배당 투자로 홀딩하는 건 어떨까요? 라고 하셨어요. 70% 비중을 다 들고 가도 좋냐는 말씀이셨는데 배당 수익을 위한 투자로 70%의 비중, 이사님 적당하다고 보실까요? 네, 뭐 지금 사실은 뭐 앞서 말씀도 해주셨지만 그 SK 하이닉스 비교해서 삼성전자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최근에 그 SK 하이닉스가 주가 상승이 굉장히 가파른 가운데서도 삼성전자가 좀 못 따라가는 그런 형국을 지속적으로 보여줬는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상황이 역전된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완전히 그 시장을 이끌고 있고 SK 하이닉스가 지금은 약간 기간 조정성으로 뭐 그래도 우상향을 계속 나타내고 있는 이런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그 배당 쪽으로도 굉장히 삼성전자는 괜찮고 지금 현재 추세로 봤을 때는 뭐 나무랄 데가 없기 때문에 70%라는 것이 조금 걸리긴 하지만 사실 저라면은 그냥 70% 지금 상황에서는 가져가도 될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이제 조금 우리나라 이제 시장에 약간 변동성이 좀 커지면서 삼성전자도 또 2, 3% 빠지고 뭐 이런 날이 오면 과연 이제 70%를 들고 있을 때 이제 심리적으로 조금 소위 말해서 뭐 우리끼리만 해서 좀 쫄린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조금 이제 그 심리적으로 불안스럽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약간 이제 이익을 조금씩 실현하면서 제 생각에는 한 50% 정도면은 지금 상황에서의 삼성전자는 50% 가져가셔도 충분히 무리가 없다. 뭐 제 생각에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재 70%지만 50% 정도 가져가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그리고 영금님이 이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친한 지인이 이 HD 현대일렉트릭은 20만 원까지는 절대 팔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20만 원까지 들고 있어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장시영 차장님, 이 지인이랑 또 너무 말 잘 들으면 나중에 지인이랑 사이 안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인이 애널리스트이신가요? 최근에 21만 원 목표 주가 리포트도 좀 나왔고 사실 현대일렉트릭이 속해 있는 시장 상황이 굉장히 좋습니다. 미국 내 그 변압기 관련된 시장이 여전히 우호적인 상황이고 유럽의 뭐 신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 우호적입니다. 이 시장 상황이 굉장히 우호적인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 데이터 센터와 그다음에 생성형 AI양 전력 수요까지 좀 감안을 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런 어떤 시장의 양호한 흐름은
향후 4, 5년은 계속 지속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참고로 주요 국가의 어떤 전력청의 설비 투자 규모가 지난 3년보다 3년 동안에 투자한 것보다 앞으로 3년 동안 훨씬 더 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요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꾸준히 더 이어질 것이다. 그러면 전방 시장의 수요가 이어진다라는 것은 실적으로 바로 보탬이 된다라는 거고 영업이익률 자체도 마진도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실적 자체도 뭐 올해 1,000억을 했다면 내년에 1,100억, 1,200억 할 수 있는 또 내후년에는 1,300억, 1,500억 할 수 있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니까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 수주 잔고 자체도 올해 수주 목표가 한 5조 원 정도 됩니다. 근데 목표 수주를 좀 달성을 하면 2030년에 매출 5조 원 목표에 밑거름이 되게 되고 지금 현재 수주 그때 당시 수주 잔고는 5.7조 원 수준이고 2024년 그러니까 연말 잔고는 7조 1,000억까지 좀 늘어나게 되는 수준이라서 뭐 21만 원이 지금 가파른 상황이긴 합니다만 사실 어느 정도 조정 폭이 있겠죠. 진동이 좀 있을 수는 있지만 21만 원 목표가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긍정적인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연금님의 궁금증, 이 투자자산 1억 원의 적당한 투자 종목 수, 그리고 삼성전자의 비중을 줄인다면 어떤 종목을 사면 좋을까요? 이거는 이제 신혁승 이사께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기본적으로 투자 금액이 1억 원이든 뭐 1,000만 원이든 뭐 10억 원이든 뭐 상관없이 계좌의 종목 수가 많은 것을 좀 지향하는 편이거든요. 즉 집중 투자가 어느 정도 진행이 돼야 그 수익률이 날 때 계좌 수익률이 올라갈 수 있고 장이 좀 빠질 때 뭐 같이 빠지더라도 올라갈 때 이렇게 너무 분산해 놓으면 올라가는 종목 내려가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조금 수익률 제고하는데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뭐 한 5, 6종목 이상으로 넘어가는 거를 별로 추천드리지 않는데 지금 이분께서는 지금 3종목 완전 주도주로 지금 포트를 구성해 놓으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 워낙 많이 쏠려 있으니까 조금 뭐 물론 뭐 제가 서두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괜찮긴 한데 뭐 50% 정도 수준이면 무난하다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20% 정도를 뭐 한 종목, 2종목 정도를 조금 더 분산해서 한 4종목, 5종목, 뭐 4종목 정도면은 충분하실 것 같아요. 이분 성향상 그런 정도로 가져가 주시면은 무리가 없지 않을까. 뭐 지금 최근에 오늘 이제 삼성전자로 워낙 수급이 빨려 들어가면서 바이오 섹터들이 최근에 그 상승폭을 많이 내줬는데 단기 낙폭이 큰 뭐 지금 알테오젠도 보유하고 계시지만 뭐 이런 바이오 종목에 조금 더 투자하시든지 또는 지금 뭐 그 성장 섹터들이 좀 내려와 있는데 뭐 로봇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조금 분산해 주시면은 뭐 더할 나위 없지 않을까. 물론 이분이 정말 너무 잘해서 뭐 평가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삼전의 비중을 줄이고 단기적으로 낙폭이 과대했던 바이오나 로봇주를 신규 편입하는 것을 고려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이렇게 연금님이 직접 의뢰하신 궁금증까지 저희가 다 해결을 해드렸는데요. 이어서 두 분의 적극적인 포트의 참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장시영 차장의 포트의 참견부터 들어볼까요? 일단 저는 삼성전자 비중을 한 50% 정도로 좀 축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물론 지금 당장에 하시라는 건 아니지만 적당히 한 뭐 20% 정도만 현재 수준에 좀 축소를 하시고 축소하신 부분을 2종목으로 좀 바꾸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원익QNC라는 종목으로 조금은 반도체 소부장 쪽에 하나 좀 투자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서 삼성전자향 소재 관련 종목들이 수익률이 뭐 오늘은 좀 조정이 나왔었지만 최근 동안 좀 좋았단 말이에요. 그동안에는 하이닉스향 장비 쪽의 어떤 종목들이 수익률이 좋았다 그러면 최근 동안에는 삼성전자향 소재라든지 또 그 디램 쪽 시장에 이 장비라든지 소재 업체들의 수익률이 좀 좋았기 때문에 전공정 부분에 어떤 들어가는 소재 업체들 중에 하나 뭐 원익QNC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대일렉트릭은 뭐 21만 원까지 홀딩하라고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알테오젠은 앞으로 유동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살짝 있다고 하면 기간 조정이 좀 길게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에서는 차익 실현하시는 것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이제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좀 좋은데 VT가 회계라든지 뭐 감사 이슈 이런 소문들을 좀 딛고 감사 의견도 적정으로 좀 나왔고 1분기 실적도 호실적으로 좀 기록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VT 같은 종목들도 장중에 좀 조정이 나왔을 때 음봉에 좀 매수를 하셔서 좀 끌고 가시면 좋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전을 비중을 축소해서 원익QNC 소부장 쪽으로 하나 가져가고 또 VT를 신규 편입하는 의견을 주셨는데 VT가 이제 전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어요. 괜찮을까요?
뭐 사실 지금 실적으로 따졌을 때 1분기 실적은 거의 확실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2분기, 3분기로는 어느 정도 예측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일본에서 성공을 하고 국내로 들어와서 미국 진출을 했는데 아마존에서도 지금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확실한 상황이라서 그때까지 좀 들고 가 보시고 실적 발표 이후에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큰 조정은 아닐 거거든요. 2분기, 3분기로도 이어질 수 있어서 뭐 지금 정도 수준에서도 충분히 좀 적당한 가격.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양봉의 매수보다는 장중에 좀 조정이 나올 때 음봉의 매수를 하셔라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VT는 장중 눌렸을 때 접근해 보는 방식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신혁승 이사의 포트의 참견도 들어볼까요? 네, 50%로 비중 축소 의견은 같은데 알테오젠을 10% 추가 매입하는 의견을 주셨어요. 요거는 차장님과는 다른 의견이거든요. 좀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결국에는 시장이 오늘 봤을 때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만 전 세계에서 조금 많이 과도하게 밀리는 이런 형국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 수급의 어떤 한계가 우리나라에 좀 존재하기 때문에 예전에 그 밸류 프로그램이 시행됐을 때 코스피 그 은행주나 증권주 이런 쪽이 막 갔을 때 코스닥이 많이 하락했던 그러한 것을 연상시키게 하는 오늘의 장세였는데요. 그렇게 봤을 때 뭐 기타 뭐 신흥국 시장이 오늘 뭐 사실 그렇게 특별한 이유 없이 빠지는 국가가 없이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만 좀 많이 빠졌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바이오 섹터의 뭐 대장으로서 뭐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오히려 지금 어느 정도 또 수익권이시고 또 워낙 바닥에 뭐 15만 원권에서 사셨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전자를 좀 10% 줄여서 이쪽으로 추가를 하고 그다음에 뭐 로봇주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뭐 뉴로메카 이런 기업들로 편입을 해주신다면 좋겠는데 과연 그 삼성전자를 언제 파느냐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삼성전자를 팔 만한 그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테크니컬하게 뭐 5일선이든 21선이든 본인이 기준을 잡아서 그 기준을 이탈하거나 했을 때는 그냥 과감하게 이익 실현하는 그런 전략을 나타내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 5일선 매매하시면서 이탈하시면은 포트 변경하셔도 될 것 같고요. 또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홀딩 의견을 드렸는데 이 또한 말씀드렸다시피 뭐 사실 뭐 목표가 20만 원이라고 하지만 20만 원에서 뭐 또 예전에 에코프로나 뭐 알테오젠이 갔던 것처럼 뭐 30만 원 갈지 40만 원 갈지 이건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꼭 그 가격에 파실 필요 없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그 흐름이 완만하게 그 가파른 상승이 아닐 경우에는 일단은 뭐 지금 수익권이시기 때문에 21선 매매하시면서 단기적으로 살짝 변동성이 나왔을 때 그때 대처를 어떻게 하실지 정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포트에 대해서는 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의견 주셨고 삼성전자를 좀 줄여서 알테오젠을 추가로 좀 매수를 하고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좀 기준선을 잡아서 과감하게 차익 실현하자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포트의 참견을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최종 참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의 포트폴리오 최종 참견. 자, 보겠습니다. 장시영 차장, 종목 장세에는 종목으로 대응하자 이런 의견 주셨고요. 신혁승 이사는 시장 주도주에 편승하자 이렇게 최종 참견 해주셨습니다. 네, 장시영 차장님이 종목 장세에는 종목으로 대응하자라는 최종 참견을 남겨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연금님께 전략 꿀팁 하나 부탁드릴게요. 사실 지금 뭐 종목들이 뭐 삼성전자 또는 뭐 하이닉스 또는 일부 뭐 현대일렉트릭 좋은 종목으로 좀 가지고 계시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어느 한 종목에 너무 편승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대한민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 3,000개, 4,000개가 다 됩니다. 근데 그 종목들 중에 더 이 종목들보다 좋은 종목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너무 한 종목만 가져가지 마시고 또 앞으로 선거 이후에 시장에 대한 어떤 이 변화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6월 달까지 공매도가 금지가 돼 있는데 그 부분이 다시 해제되기 시작하면 그동안에 급등했던 종목들에 대한 어떤 리스크도 조금 다시 살아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너무 급등하는 어떤 종목들을 쫓아가시기보다는 아래에 단에 있는 종목들 또는 눌림목에서 음봉에 매수하시는 그런 전략들도 좀 잘 활용하셔가지고 좋은 수익률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급등 종목을 쫓아가는 것보다는 눌림목에 또 접근하는 방식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보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신혁승 이사께서는 시장 주도주에 편승하자라고 최종 참견 남겨주셨는데요. 앞으로 더 주도주에 편승하기 위한 전략 팁 한마디 남겨주시죠. 네, 사실 그 종목 장세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지금 최근에 뭐 사실 종목
적으로 변동성이 워낙 심해서 이익이 났다가도 뭐 다 토해내기도 하고 또 손절을 과감하게 했다가도 금세 반등을 하는 이런 시장이 이제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엇박자를 타게 되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든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업종별 대표 주식에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게 마음이 편하고 또 시장이 올라갔을 때 그와 함께 편승하고 그보다 조금 더 수익을 더 낼 수 있는 이런 전략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시장 내 그 업종별 대표 주식에 편승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두 분의 포트에 참견 함께 해봤습니다. 자, 연금님, 지금 화면 보고 계실 텐데요. 자, 두 분의 포트에 참견 잘 참고하셔가지고 수익이 풍성한 부자 포트폴리오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금님처럼 포트 점검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의 내용을 보내주시면 점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부자 포트폴리오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포트에 참견 메일은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종목 환승하시겠습니까? 시간의 거래 동향을 만나보는 이 시간의 단일가 시간입니다. 정기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시간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주요 종목 등락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부터 보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시리즈가 8%대 강세를 보이면서 31,9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뒤를 이어서 일정 실업이 7%대 강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거래량이 미비한 점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거래량이 미비한 가운데 대한금속 정도가 이 시각 현재 5,000주의 거래량이 실리면서 2,44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간의 단일가 코스닥 상승률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 있을까요? 세화 PNC가 이 시각 현재 상한가에 진입한 모습입니다. 세화 PNC는 코스메틱 전문 기업으로 정규장에서는 약보합권 움직임 가져갔는데요. 시간에서는 거래량 2만 건 넘게 실리면서 강세를 보이면서 상한가에 진입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시총이 300억가량 되는 작은 기업인 만큼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SA 코스믹 역시 상한가에 진입한 모습인데 거래량이 미비한 점 체크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PC 디렉트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각 현재 10만 주가량이 실리면서 3,995원 상한가에 진입한 모습입니다. 또 KD가 6%대 오름세, 아이텍이 5%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하락률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석유가 4%대 내림세를 보이고 있었네요. 오늘 석유나 LPG 같은 경우에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시간에서는 조금 밀리는 모습입니다. 급동 유화가 이 시각 현재 2%대 내림세 보여주고 있고요. 플레이그램이 2%대 내림세, 또 흥국화재가 1.5% 내림세 보입니다. 흥하해운이 정규장에서는 오름세를 보였는데 시간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2%대 내림세 나오는 점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간의 단일가 코스닥 하락률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에너비스가 역시나 3%대 내림세를 보이네요. 중앙에너비스 역시 LPG나 이제 석유 관련주로 묶이면서 정규장에서 오름세를 보였는데 시간에서는 소폭의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또 유라테크가 거래량 실리면서 2% 내림세 보이면서 9,63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GSE가 1.9%의 하락, DA테크놀로지가 1.9% 약간 내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의 단일가 상승과 하락률 사기주들 체크해봤습니다. 이어서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 통해서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5위는 에이펙트가 자리했습니다. 에이펙트는 종합 반도체 테스트 전문 기업으로 정규장에서는 5%의 오름세와 외국인의 수급이 돋보였던 종목인데요. 시간에서는 1%대 소폭의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4위도 확인해 보시죠. 4위는 지오릿 에너지가 자리했습니다. 폐슈 리튬 추출 첫 파트너로 글로벌 기업이 낙점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앞으로 모멘텀의 연속성을 더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네. 그 지올인 에너지는 원래 저 지열 냉난방 기술로 이 건물에 함께 들어가는 기술로 이제 돈을 벌던 좀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양극재 업체에 폐쇄해서 이 리튬이라고 하는 것을 추출하는 기술을 좀 가져다가 리튬을 추출하는 업으로 이제 좀 나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얼마 전에 뭐 DLE 관련된 기술에 있어서도 시연도 좀 하고 이 폐수라고 하는 것을 양극재 업체로부터 받아와서 몇 톤씩 받아와서 테스트도 좀 진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시장에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튬 가격이 회복하는 상황에서는 좀 주목할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폐수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호수에서도 이 리튬을 추출한다는 뉴스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방면으로 추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에 있어서 낮은 농도의 물에서도 리튬을 추출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강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는데 다만 이 인터배터리에서 어떤 기업의 관계자가 말하길 이 폐수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업 자체가 이 정부기관의 지자체의 허가를 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1단계의 배리어가 좀 있다라는 말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기술에 이미 진행 중인 기업도 좀 많다는 점도 좀 유의할 점으로 좀 보이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좀 고려해서 들어가시는 것을 좀 권해드립니다. 네, 4위 지올인 에너지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어서 3위도 열어보겠습니다. 3위는 모아 데이터입니다. 모아 데이터는 AI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개발한 기업으로 원격 진료 관련주로 부각되는 종목이죠. 정규장에서는 장중 한때 16%까지 급등했지만 2%대 상승 마감하는 변동성을 보여주기도 했죠. 시간외에서는 이 시각 현재 2%대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이어서 2위 열어보겠습니다. 2위는 소룩스입니다. 최근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규장에서는 3% 상승 마감했는데요. 시간외에서는 정규장보다 더 큰 상승을 보이면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대망의 1위 확인합니다. 1위는 데이터 솔루션입니다. 현재 시간외에서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의 대규모 투자 소식이 전해지는 등 관련 시장으로 계속해서 긍정적인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 상승 기대감을 가지고 따라가 봐도 좋을까요? 이 데이터 솔루션은 말씀 주셨다시피 데이터 센터 관련된 테마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말 정도에 10월 정도에 광주의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 개관 일정을 좀 앞두고 나서 좀 주목을 좀 많이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 주셨지만 이 모아데이터란 기업도 이 데이터 솔루션이랑 함께 좀 주목을 받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제 뭐 상한가를 간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방금 말씀 주셨듯이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오픈 AI가 2028년 이 초대형 AI 전용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좀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 자체가 이 스타게이트라고 하거든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대략 135조 원, 그러니까 달러로 하자면은 1,000억 원에 가까운 이제 규모를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요 관련해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좀 나오면서 이 테마주들도 주목을 받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데이터 센터 관련주로 테마주를 좀 잡기보다는 이 개인들의 경우에는 사실 뉴스를 좀 빨리 따라잡기 어렵잖아요. 따라서 이 정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를 주목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뭐 앞에서도 많이 말씀 주셨지만은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AI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앞에서도 이 포트폴리오 관련된 말씀 주시는 과정에서도 대두된 전력망 그리고 전력기기 관련된 기업들을 주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이퍼스케일러가 이 데이터 센터를 좀 구축하면서 SMR을 많이 짓기 때문에 SMR과 관련된 기업들도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중에서도 나온 이야기지만은 결국 뉴스와 흐름을 보면은 많이 올랐어도 이 대장주를 좀 사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뭐 15에서 뭐 22 정도에 해당하는 주식들을 좀 사면은 뭐 오를 땐 좀 조금밖에 안 오르지만은 밀릴 땐 좀 많이 밀리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 있어서 데이터 솔루션도 좋지만은 관련 대장주를 좀 사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데이터 센터 관련주보다는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과 테마를 보잔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5위부터 1위까지 강석훈 신한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 PB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다양한 이슈와 모멘텀 속에서 내일은 어떤 종목이 주인공이 될까요? 자, 내일장을 주도할 주인공을 미리 만나보는 내일장 101입니다. 자, 오늘의 내일장 101 화면으로 보시죠. 자, 먼저 신혁승 이사 유로메카입니다. 그리고 장시영 차장은 TSE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신혁승 이사의 내일장 101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자, 유로메카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네, 어떤 점 때문에 가지고 오셨는지 원픽 포인트부터 볼까요? 네, 사실 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은 바이오와 반도체 이것이 두 개 큰 축으로 형성해 주고 있는 가운데 로봇이나 지금 피부 미용 뭐 이런 것들이 좀 화장품 이런 것들이 좀
괜찮게 지금 합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이 감소되는 부분에 있어서 로봇이 대체하는 그런 영역은 굉장히 커질 것이다. 이렇게 시장을 좀 예상을 하고 그로 인해서 로봇의 어떤 노동력 대체에 대한 수혜로 본다. 이렇게 좀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뉴로메카의 원어원 원픽 포인트, 로봇이 노동력을 대체하는 흐름을 주목하자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뉴로메카 측은 이 농업에서 의료 그리고 우주까지 로봇 밸류 체인을 선도해 나가겠다 이런 포부를 밝힌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뉴로메카의 강점, 스토리 한번 들어볼까요? 사실 뭐 뉴로메카뿐만이 아니라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렇고 두산 로보틱스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그 로봇 시장 확대에 큰 수혜를 받을 기업들인데 결국 이제 국내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대기업들이 로봇 산업에 대한 투자가 지금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두산 로보틱스와 함께 협동 로봇의 어떤 우리나라 상징적인 기업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제 협동 로봇 시장 확대에 대해서 수혜가 기대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한 이제 SK 네트워크스라든지 뭐 포스코 등 대기업과의 협업도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그 기술적으로 삼중 바닥을 형성한 이 지점에서는 한번 접근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 오늘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그런데 뉴로메카 지난 2월부터 박스권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현재 박스권 하단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럴 때 좀 모아가는 전략은 어떨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기술적으로 지금 차트를 좀 켜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차트를 보시면 지금 삼중 바닥을 어느 정도 이제 형성해 놓은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121선을 오늘 지지하면서 있는 상황인데 물론 지금 상황에서 이제 121선 뚫고 내려가서 만약에 하게 되면은 당분간 좀 회복하기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지지했기 때문에 여기서 좀 매수하는 전략으로 구사하고 61선 돌파하는 모습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가격 전략까지 말씀드리면은 뭐 매수가는 뭐 현재가로 뭐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이제 정고점 이때 그 당시 이제 그 국내 대기업에서 투자를 한다 이런 소문이 나오면서 한 5만 원 정도까지 정고점을 나타냈으나 뭐 그쪽까지 한번 산업적인 어떤 확대에 대해서 기대로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뭐 손절가는 뭐 늘 말씀드리다시피 매수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5% 정도면 이 지점에서는 매도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시영 차장의 내일장 원어원입니다. TS인데요. 자, 최근 시장에서 가장 사랑받고 있는 반도체 소부장주죠. 자, TS를 원픽으로 꼽으신 매력 포인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제품을 현재 콜테스트를 좀 받고 있는데 고객사로부터 받고 있는데 국산화를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산 성공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많이 살아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TSE 원픽 포인트로 이제 신규 제품의 국산화 기대감을 꼽아 주셨습니다. 국산화 스토리와 외형 성장 추이 어떤 그림을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원래 이제 TSE의 프로브 카드라는 제품은 현재 낸드 쪽 시장에만 제품을 좀 공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인텔에게 좀 공급을 하고 있었는데 이 프로브 카드는 사실은 반도체 검사 장비에 쓰이는 소모품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스트 장비에 들어가는 어떤 소모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낸드 쪽에 집중되어 있던 제품을 디램 영역으로 좀 확대를 하려고 하이닉스와 테스트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콜테스트가 만약에 승인이 난다라고 했을 때는 올해 연말부터 양산이 가능해서 내년부터 좀 본격적으로 공급이 좀 가능할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이 시장은 미국의 폼팩터와 일본의 MJC에서 주로 장악을 하고 독점을 하고 있었는데 만약 TSE가 이 부분을 좀 국산화를 성공을 해서 양산하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시장을 세계 회사가 좀 양분을 하는 거고 또 하이닉스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회사의 어떤 제품을 좀 밀어줄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라서 사실 기대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TSE 오늘 상승 출발했는데요. 오후장 들어서 이제 약세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가격 전략 어떻게 세우고 좀 접근을 해볼까요? 이 종목은 사실은 그 추세를 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추세를 깼다가도 좀 많이 좀 빠지는 것 같네 라고 해서 다시 올라와서 양봉에 좀 매수를 하면 어김없이 또 무너뜨리고 오늘도 또 그런 상황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간다
올라가는 것처럼 보인다, 차트가 너무 좀 좋아 보일 때 쫓아가시는 것보다 오늘같이 좀 음봉을 이렇게 맞을 때 저가 매수를 해놓으시면 수익률이 좀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다행히도 제가 앞서 이제 장이 올라갔었을 때 시장 올라갔었을 때 종목을 좀 봤었을 때 한 62,000원 정도 목표가를 매수가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6만 원 미만으로 끝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 정도 수준에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목표 가격은 이전에 89,000원 이상을 넘어서는 9만 원 정도까지로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다라고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자,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 내일장 101 알아봤습니다. 신혁승 이사는 유로 매가 그리고 장신영 차장은 TSE를 오늘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두 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글로벌 증시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제조업 경기 반등에 대한 기대감 속에 어제 급등 마감했던 주가권 증시, 오늘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오후 들어서 모두 하락세가 짙어졌는데요. 사계지수가 약보합 선전이 0.6% 하락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항생지수가 이 시각 현재 16,900선 넘겨주면서 2%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일 중국에서는 3월 차이신 종합 PMI와 서비스업 PMI가 발표됩니다. 어제 공개된 3월 공식 차이신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가 모두 좋은 결과를 발표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조성됐는데요. 과연 내일 발표되는 지표에서도 회복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죠. 이어서 독일과 프랑스 개장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서머타임 해제로 우리 시간으로 오후 4시에 개장하게 됐는데요. 독일의 닥스 지수가 강보합으로 프랑스 깍그 지수는 0.2% 소폭 오르면서 기분 좋게 출발했습니다. 유럽이 미국보다 먼저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의 총재가 한 인터뷰에서 유럽 경제가 미국 경제보다 더 느리게 성장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미국 연준보다 금리 인하를 일찍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유럽에서 먼저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된다면 세계 증시에 또 다른 변화가 찾아올 수도 있으니 관련 추이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후에도 유튜브에 포트의 참견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